2010년 5월 12일입니다. 뉴욕도 이제 락다운이 된 지 꽤 됐고,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업스테이트부터, 뉴욕 주 자체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 업스테이트부터 시작해서 뉴욕시까지 이렇게 천천히 이 락다운 된 것을 리오프닝 한다는 뉴스를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바깥으로 나가셨다가 이제 날씨도 되게 좋아지니까 이제 돌아오시기 시작해야겠죠. 코로나 전후를 나누어 봤을 때 사실 미국에 와서 이제 정착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좀 더 많이 어려워졌어요. 미국인들한테 우선적으로 또 취업이라는 그런 쪽이 더 많이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미국의 법인을 설립하시는 겁니다. 미국의 법인을 설립하셔서 회사를 키우시는 게 어떤가 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아니, 저는 미국의 영주권자도 아니고 시민권자도 아니고 저는 미국에서 일도 하면 안 되는데 회사를 어떻게 세우나요? 회사 세우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만드실 수 있으세요. 온라인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신청을 하셔도 되고, 그걸 대행해 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그 지역에 괜찮다고 소문이 난 어떤 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죠. 공인회계사 분을 찾아가서 회사를 설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무슨 학생이니, 내가 무슨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니니, 이런 얘기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가서 제가 하려는 비즈니스는 이커머스입니다. 아니면 제가 하려는 비즈니스는 어떤 서비스업입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는 음식 배달 이런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드리세요. 그러면 그 타입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법인 설립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 회계사님은 본인의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잠깐 찾아가가지고 물어만 보고 갑자기 또 안 오고 그런 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차피 그 지역에서 여러분이 뭔가 회사를 시작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처음 그 만나는 그 회계사님을 잘 고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페이하고, 그것도 돈 얼마 안 합니다. 얼마 안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을 딱 정확하게 드리고 그분을 본인의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예전에는 그랬어요. 매달 얼마를 회계사한테 돈을 내고 했는데, 북키핑 하는 거. 근데 요새는 그런 것도 없을 거예요. 텍스 시즌에만 그렇게 돈을 조금 내고, 처음 법인 설립할 때 그거 말고는 일절 돈 내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파트너로서 그 회계사님을 고용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은 그 법인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EIN 넘버라는 게 나옵니다. Employer Identification 넘버거든요. 그 넘버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는 어느 은행에 가서든 그 비즈니스 어카운트를 틀 수가 있어요. 그 비즈니스 어카운트를 텄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크레딧 카드 결제도 받을 수 있고, 수표도 받을 수 있고, 현금도 받을 수 있고, 모든 결제 수단을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어떤 비즈니스 어카운트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간단합니다.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미국의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은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나의 자식을 낳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자식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지만 이 자식이 제대로 클 수 있게 여러분들이 밥도 떠먹여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은 또 사주고, 그런 식으로 이 법인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 회사를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럼 나중에 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었을 때 여러분의 스폰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잘 모르겠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대부분의 어떤 그런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는데 그 생각을 너무 늦게 해요. 희망 고문이죠. 나는 대학을 졸업하면 아니면 대학원을 졸업하면 이곳에서 남아서 취업을 할 거고 여기서 살겠다. 하지만 그 생각을 할 때 되면은 너무 늦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회사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아마존, 뭐 구글, 뭐 뉴욕의 유명한 무슨 뭐 투자 회사, 아니면 뭐 랄프 로렌, 이런 회사들에 여러분들이 일을 이렇게 인턴을 하러는 갈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회사들을 통해서 영주권이나 H1B를 스폰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어떤 그 노동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IRS라든지 이 모든 이민국이라든지 그런 회사들 다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서 삼성을 다니고 있다. 하이닉스를 다니고 있다. 근데 갑자기 삼성 하이닉스를 다니고 있는데 자꾸 외국 애들을 삼성에서 아니면 하이닉스에서 자꾸 자기들 돈을 막 들여가지고 얘네들 비자 스폰을 해주고 얘네들을 고용을 시키려고 한다. 그럼 말이 나오겠죠. 아니 지금 우리도 지금 취업이 안 되는데 너희 지금 뭐 장난하는 거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명한 회사들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취업 스폰을 해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면 정말 만약에 삼성이랑 한국의 예를 자꾸 들면 삼성전자에 반도체 만드는 기계를 납품하는 회사가 있다. 무슨 정밀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 정밀은 여러분 만약에 H1B라든지 아니면 영주권의 스폰을 받으려고 하면 그 단계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여기 시민권자를 고용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 신문에 내든 아니면 인터넷 광고를 내든 광고를 내가지고 이 외국인을 뽑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구글이나 아니면 아마존이나 랄프 로렌 같은 데서 어디 인터넷 귀퉁이에 조그맣게라도 내면 사람들이 한둘이 달라들까요? 한둘이 아니겠죠. 내가 고용을 하려고 했던 외국인을 고용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차라리 그 삼성전자 밑에 있는 무슨 정밀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수익 창출도 좋지만은 어디 고용란에 이렇게 그게 떴을 때도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챌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회사 쪽으로 가야 여러분들이 또 될까 말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초반부터 그런 회사에 가서 그런 비자, 그런 영주권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남아있을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도 어떤 법인을 설립해서 이 법인을 키우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법인을 잘 키웠을 때, 그렇죠? 이 법인을 잘 키웠을 때 이 법인이 여러분을 스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H1B의 스폰서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E2의 스폰서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영주권의 스폰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미국의 법인을 세우시고 비즈니스를 시작하십시오. 단 여러분의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투자 소득이어야 합니다. 투자 소득 아니면 배당 소득이어야 되지 이 회사를 위해서 근로소득을 받았다라는 것은 안 됩니다.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아니면 합법적인 어떤 워킹 신분이 되기 전까지는 근로소득은 받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배당소득을 받으시면 되죠. 배당소득을 1년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2번. 근데 이제 그걸 또 하려고 하면 그 회계사님하고 얘기를 잘 하셔야겠죠. 그리고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커야 될 겁니다. 커야 되고 또 이제 크게 되면은 이제 미국 시민권자들도 고용을 하게 되고
미국 시민권자를 고용하게 되면 이 회사는 엄청난 회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스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래 한국에서 하던 일하고 연관이 되는 일을 비즈니스면 더 좋습니다. 내가 만약에 백화점에서 신발 세일즈를 오랫동안 했다. 네? 근데 이제 이 비즈니스가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인을 낸 게 온라인으로 슈즈를 판매하는 회사를 여러분 이커머스 회사를 설립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든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을 스폰을 하려고 하면 그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한국에서 여러분이 뭐 만약에 뭐 백화점에 세일즈를 했다. 그러면은 그때 동안 일했던 어떤 그런 세금 보고한 것들, 그리고 재직 증명서,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게 있고, 또 이 신발이 한국에서 내가 아는 어떤 뭐 장인들을 통해서 공수되는 신발이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그 어떤 미국 시민권자들보다 당연히 이 회사는 여러분을 스폰을 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변호사님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어떤 뭐 E2 아니면 뭐 H1 영주권을 스폰하기 위해서 어떤 그 스폰서 회사와 여러분의 관계를 만드는 어떤 방법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시길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이 있고 여러분들이 해왔던 어떤 그것과 관련이 있는 법인을 세우는 게 여러분한테 큰 이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닮은 나를 너무나 잘 아는 내 아들, 내 딸이 이 법인이 되면 이 미국 시민권자가 나중에 여러분들을 땡겨서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회계사님을 만나시고 법인을 설립을 하십시오. 1년에 뭐 여러분이 뭐 만약에 뭐 하나도 못 팔았다. 못 벌면은 내는 세금도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근데 이 법인을 세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엄청나십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법인을 세우고 EIN 넘버를 받고 비즈니스 어카운트를 트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뭐 그런 판매나 뭐 세일즈를 한다. 물론 여러분들은 표면적으로는 절대로 근로소득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소득이나 아니면 배당 수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엄청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이미 했다고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를 통해서 스폰을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저한테도 이런 법인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그 변호사님은 아니 이렇게 좋은 것들을 다 해놓으셨네 하고 깜짝 놀라시고 내가 할 일은 내가 이 사람들한테 복잡하게 또 설명을 하고 갑자기 막 저는 이번에 이 비자를 받을 건데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준비해 놓는다면 여러분들의 이민은 의외로 아주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배당 수익, 투자 수익을 만약에 진짜 얻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ITIN 넘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TIN 넘버. 그럼 이 ITIN 넘버를 가지고 미국 주식도 사고 팔 수 있어요. 수수료 없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투자소득이나 아니면 배당소득만 받고 내가 일하는데 근로소득이 어떻게 발생을 안 합니까? 그럼 아니 일하고 월급 안 받으면 되잖아. 월급 안 받아도 되고 만약에 이 아들의 비즈니스가 뭔가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 안에 소득이 난 걸로 뭐 배달을 해야 된다면 자동차를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 아들이 뭐 사진을 찍는 비즈니스다. 그러면 카메라를 사도 돼요. 자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자기한테 어떤 돈이 넘어온다거나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를 머리를 쓸 수 있겠죠. 물론 그 회계사님하고 또 얘기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거를 저는 너무나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거나 설립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이렇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국에 가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른 데 가 계시거나 아니면 쉬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내가 미국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절대로 큰 돈을 당겨오는 건 하시면 안 됩니다. 초반부터. 절대로. 우선 이런 것들을 다 모두 시도해보고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다 해보면, 만약에 이 비즈니스가 진짜 괜찮다, 그럼 한국에 가서 투자자를 끌어오면 되겠죠. 아니면 주변의 회계사님한테도 물어보세요. 아, 제가 이게 돈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데 좀 투자할 사람 없나요? 그 투자하는 사람 찾으세요. 남의 돈으로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학교를 다닌다.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창업까지 했어. 근데 이게 수익까지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돈도 막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한국에다가 얘기를 하십시오. 한국 뭐 코트라 이런 데다가, 아니 제가 여기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여기 창업을 했는데 뭔가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그럼 아 그러세요. 너무 놀라겠죠. 너무 놀라고 그게 어떤 비즈니스입니까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와 그런 거면 저희가 투자하겠습니다. 서로 투자하겠다고 난리 나지 않을까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선은 창업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하지만 그 같이 처음에 이제 고용하는 그 회계사님, 그리고 나중에 또 여러분의 어떤 그런 그 소득이 이제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는 이민 변호사님도 필요하겠죠. 그럼 그 두 분은 여러분이 또 미국인들을 고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회계사님도 미국인이고 이 변호사님도 미국인인데 여러분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그게 잘 돼가지고 이 두 분을 고용하는 거잖아요. 또 다른 직원을 또 고용할 수 있는 거고.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 그러다가 이제 직원 뭐 3, 4명만 하면은 여러분들 비자, 네, 일도 아니죠. 너무나 쉽죠. 그런 겁니다. 네.